네, 안녕하세요. 이웃TV의 이웃누나 유주입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존니 대표님은 저를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존니 대표님을 참 좋아해요. 인터뷰할 때마다 말씀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그걸 실천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모셨을 때는 그 말하지 못했던 이 속에 이렇게 풀어놨던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다 풀어내려고 합니다. 저희 인생의 선배로서 먼저 부자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정말 뽑아낼 수 있는 거 다 뽑아낼 거니까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님, 우리 너무 오랜만에 뵙거든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존니 대표님한테 들은 내용들을 늘 새기면서 살아요. 실천하고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셨어요. 네, 맞아요. 존니의 부자 학교. 여기 이제 또 대표직을 그렇죠. 맡으셨어요. 그리고 대표님은 뭐 직업이 대표신. 먼저 우리 이 부자 학교 어떤 곳인지 잠깐 좀 소개하고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하게 된 동기는 금융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금융교육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너 뭐 할래? 그러면 미국 같으면 금융 산업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놀랍게도 전부 의사하겠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구나.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공부,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고, 실제로 돈 많이 버는 직업이 금융이다. 그러니까 미국에 세금 많이 낸 그 직업을 골라보면요, 어디가 이득인지 아세요? 펀드 매니저. 헤지 펀드 매니저가 작년에 제일 많이 번 사람이 얼마인지 아세요? 5조예요. 1년에? 1년에. 뭐 최고긴 하지만, 예. 떨린다. 최고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단순히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기회가 다른 데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를 다양성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해서 제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죠.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그죠. 특히 근데 대표님 부자 맞죠? 부자를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 뭐냐면 1조가 부자다 그러면 부자 아니고 돈으로부터 자유롭냐. 네. 네, 그게 부자죠. 저는 대표님의 그런 프로필을 알잖아요. 그래서 대충 이 프로필대로만 제대로 하셨어도 이분은 되게 부자인데 굳이 왜? 그냥 이제 인생을 그냥 즐기면서 사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너 부자 되려면 이걸 알아야 돼. 왜 굳이? 게다가 주변에 시샘도 받으셨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당신 부자 돼야 돼. 그래서 이걸 배워야 돼. 전 이러고 다니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편안히 지내셔도 될 것 근데요, 같은데. 그게 사람이 살면서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제가 잘났고 못난 걸 떠나서 한국에 있으니까 너무나 대부분 사람들이 노를 어떻게 보느냐, 전부 골프야. 잘 사는 사람들. 예. 나는 그 의미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는 좀 다른 걸 해야 되겠다. 계속 강연을 하다 보니까 제가 10년 동안 한 2,500번 했더라고요. 그만둘 수가 없는 게 어딜 가나 인사를 하는 사람이 대표님 덕분에 제가 인생을 바꿨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비행기에서 승무원분이 와서 저한테 몰래 너무 감사해요. 인생을 바꿨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살릴 수가 있구나. 더 그만둘 수가 없고, 사실은 이제 몸으로는 좀 피곤해요. 근데 너무 재미난 거예요. 저번 주에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투자 교실을 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아이들이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테슬라 얘기하고 삼성전자 얘기하고 엔비디아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사교육 학원 가지 말아라. 학원 가지 하면 더 부자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지. 난리가 났죠. 그래서 구원주지, 구원자. 그래서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또 계속 하고 싶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 과정을 만들려고 그래, 애들이. 그래서 어른이 됐을 때 펀드 매니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투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를 고객으로 해야 되고. 제가 어떤 주식을 사라 말라 절대로 안 해요. 아이들끼리 서로 연구해 와서 발표하게 하고, 펀드 매니저로서 이 주식을 사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그걸 이제 아이들끼리 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한국의 금융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냥 사명감이신 것 같아요. 사명감은 아니고요. 병이야, 병. 병은 병이야. 아니고. 그냥 편히 살아도 근데 되는데. 그 오지랖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서 어려서부터 경제교육 시켜야 된다 이러셔가지고 작년부터 이리 와봐 있잖아, 세계 1위 기업에 애플이란 데가 있어. 사과? 이렇게 하고 뭐 테슬라도 얘기해줘서 일부러 막 박람회 가가지고 보여주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지금 감이 안 오는데.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갑자기 너 주식해라 그러면은 이상하게 보죠. 그게 아니고 아이가 흥미를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돈이 없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해야 되고, 차근차근 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도 그런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금융 문맹과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정확하게 연결이 된 거예요. 노후 준비 안 된 거 한국 세계 1등이잖아요. 또 출산율 세계 꼴찌잖아요. 행복도 세계 꼴찌잖아요. 그게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금융교육을 하지 않고는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그 인생을 다할 때까지 돈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플랜을 짜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잖아요. 학원만 다니면 돼. 야, 취직만 하면 돼.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60세가 되고 70세가 됐을 때 노 준비 안 돼 있잖아요. 돈에 대한 공부 안 했잖아요. 유태인이 부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가족들하고 식사를 같이 해요. 저녁. 네네. 그래서 아빠가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바이오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실패한 얘기가 어떻게 되는데 승진한 얘기, 아빠하고 애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니까 어렸을 때도 애들이 하잖아요. 한국은 안 하죠. 아이들이 학원 가 있죠. 엄마 아빠 다 저녁 식사 같이 안 하죠. 네. 돈의 중요성도 모르고 돈은 저 하늘에서 나오는지 알고 직장에서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일체 안 배워요. 그런데 이제 60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는 거예요. 퇴직금 좀 나오겠죠. 치킨집 차리는 거죠. 그게 지금 보통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이건 이제 액션이에요. 알겠습니다. 계속 사교육 줄여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계속 강조하셨었잖아요. 지금도 그 의견. 당연하죠. 1년에 30조가 쓰이고 있어요. 그게 우리 한국 사회도 맞다고 보세요? 아니,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그렇게 안 하는데? 대표님만 봐도 연세대학교 다니시다가 미국 가셔서 뉴욕대 나오셨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교육 때문이라고는 안 하지만 그만큼 뭔가 학벌이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또 대표님 말씀이 먹히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한국에 제가 많은 부자들 만나잖아요. 네. 엄청나게 부자들 많이 몇천억 부자들 너무 많죠.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대학교 나와서도만 그 학교 처음 들어봐요. 실제로 부자들의 샘플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저 한 사람 보고 야,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죠. 보편적으로 누가 부자인가. 학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 실제로 우리 고객들 보면 아니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직업이 뭐예요? 대부분. 대부분 뭐 의사기도 하고 근데 지금 벤처들 미국의 벤처들은 또 생각보다 학벌들도 좋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안 해요. 미국의 부자들 빌리언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부자가 됐느냐. 네. 첫 번째가 뭐냐면 도덕성이 높았다. 신뢰감. 두 번째 호기심이 많았다. 친분 관계가 좋았고 투자를 일찍했다. 답이 똑같아요. 학벌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하지만- 빌 게이츠 하나 보고서 다 하버드 나와야 되나 보다는데 빌 게이츠는 10,000명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해됐어. 그러니까요. 진짜 부자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빌리언애들 보면요. 다 대부분의 특징이 즐거운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한국의 사교육은 창의성 죽이는 교육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교육을 하냐고요. 창의성이라는 건 언제 생기느냐? 놀아야 돼요. 스포츠 해야 되고 친구들하고 좀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게 저는 한국에 필요한 거죠. 초등학교 강연 갈 때마다 네. 내가 조건이 있어요. 엄마 아빠 반드시 참석할 것. 너희들 학원 가는 걸 거부해라. 엄마가 너희들 부자 만드는 거에 장애물이 될 거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엄마들 쳐다봐. 봐. 그래서 그 아이들 모아서 투자 교실을 만들면 어떨까요? 학원 들어가는 거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네가 펀드 매니저로 가등하고 네가 이걸로 투자를 해보자. 제가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던 그 실험적인 걸로 하기에는 너무 걱정이 돼. 남들 하는 거 그냥 그 물결에 가고는 싶지만 그렇지만은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아니 근데 그게 다 망하는 길이거든. 유태인은 항상 1등하라고 가르치거든요. 네, 네. 1등은 어떻게 되느냐. 남들을 이겨서 1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면 네가 1등할 거다. 경쟁이 없으니까 모든 애들이 오른쪽으로 갈 때 너는 왼쪽에 가면 너 혼자잖아. 그럼 네가 거기서 1등한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전 분야에 1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국영수에 해서 점수로 자르잖아요. 네. 얼마나 힘들어. 근데 왜 그 길을 택해요? 잘못된 편견에 있는 거예요. 성적이 좋으면 부자가 되겠지. 그런 일 안 일어나거든. 그건 맞아요. 네. 그것보다는 누가 더 창업을 잘하는지, 누가 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창업 스토리를 가르쳐주고 다 달라야 돼요. 너는 이거냐? 근데 나 혼자 하기 불안해. 그 친구랑 같이 하면 되거든. 뭔가 이렇게 또 울림이 있어. 근데 안 지켜. 그때 필요할 때 이게 생각이 나요. 아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액션이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살려면 사기업에 쓰는 돈을 지금 아이들 창업자금으로 써야 되고 맞아요. 1년에 30조가 아이들 창업자금을 써보세요. 우리나라가 나쁘게 될래야 나쁘게 됐을 거. 애 낳기 전에는 유치원 사교육비가 50만 원, 100만 원, 초등학교 가면 200에서 진짜 이 정신 나간 엄마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예체능 몇 개 넣었더니 그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그게 이제 있었는데 공포거든. 공포예요. 남들 다 아는데 우리 애들 왜 우리 애가 뒤처질까봐. 맞아요. 가만 놔두는 게 가장 뒤처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 아이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 엄마가 너를 끔찍하게 사랑한다 이것만 가르쳐주면 돼. 근데 아이들은요 대부분 엄마에 대해서 증오가 있어요. 또 나를 왜 이렇게 해? 학원에 가라고 그러고 또 옆에 애랑 왜 비교하라고 그러고 왜 엄마는 내 행복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갔을 때 아이하고 대화가 단절이 돼요. 지금 한국이 그 모습이에요. 부모가 자녀들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또 엄마는 뭐라 그러냐. 나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거짓말이거든. 본인을 위해서 한 거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 이고 때문에 애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한국의 아이들 보면 이건 아동학대라고 봐요.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엄마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돈 다 써서 그다음에 아이를 괴롭혀서 그거를 엄마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또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한 달에 얼마를 썼는데 너 이래? 이러면서 애를 또. 그렇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아이들이 펀드 매니저 되는 연습을 시키려고 그래요. 아우, 저도 막 그래갖고 떨립니다. 그 엄마들이 이 아이한테 펀딩을 해주고 아이는 펀드 매니저가 되고 아이가 엄마한테 보고도 하고 엄마 돈이 준 걸로 이렇게 불었는데 뭐 마이너스가 됐건 플러스가 됐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사는 게 즐겁게 만드는 거죠. 펀드 매니저 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공부 어마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는 거야. 펀드 매니저 공부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펀드 매니저 공부만 하는 직업이 아니라 경제를 알려면 철학이죠. 그러니까 많은 게 우리가 그 평년에 살아있는 거, 산업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방에 이제 한국의 기자들이 와서는 깜짝 놀래요. 제 방에 컴퓨터가 없었거든. 컴퓨터가 없이 어떻게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니까. 그렇죠. 아니, 그 내가 살 때 이 회사를 왜 샀는지 그건 내가 나름대로 버스에서도 그 글을 읽어보고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회사 방문도 해보고 야, 이 회사 갖고 한 10년 투자하면 돈 벌겠구나. 그게 펀드 매니저 역할이에요. 그래갖고 이 펀드 매니저는 막 수학도 막 잘해야 되고 산수만 하면 돼요. 그 정도에 나 농담이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가끔 곱하기. 대표님을 나 중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철학적인 거예요. 내가 이 기업을 왜 사야 되는지 왜 팔아야 되는지 그게 전부야. 막 그냥 차트 보고 막 정신없이 하는 거 그건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그건 갬블러죠. 그러니까 기업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기업에 투자하는데 내가 차트를 왜 봐요? 기업에 투자하는데 어저께 주식 사고 또 내일 팔고 이거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죠. 또 궁금한 건 뭐 지금 앞에 질문들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예. 이제 AI가 이 시대에 또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AI가 과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고 우리 어떤 경제적인 면을 어떻게 바꿀지. 테크놀로지가 계속 발전해 왔잖아요. 네. 그 결과가 뭐예요? 직업이 뭐밖에 없었죠? 농사 짓는 것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공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근데 점점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뭐예요? 사람의 역할이 줄어들죠. 네. 일을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 일주일에 했지만은 6일을 하게 되고 5일을 해야 되고 이제 4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이 변하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인간들한테. 대신에 없어지는 직업이 있겠죠. 네. 그 없어지는 직업이 있다면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직업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나도 변해야 되죠. 네. 근데 그 변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쟁력은 처질 수밖에 없죠.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AI라는 게 생겨서 어떤 변화가 생길 건가 예측하면 어떻게 돼요? 학원 가면 안 되지. 학원 가는 건 뭐예요? 전부 기기가 하는 걸 하잖아요. 국영수 잘할 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 난 교육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시험 다 없애잖아요, 외국은. 한국 수능시험이 있잖아요. 네. 그거 조만간 없어지긴 할 것 같아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시험 보어서 직업을 구하는 거는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뭐 우리 지금 AI에다가 앞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종목 골라줘. 뭐 하면 그게 결국은 애널리스트 매니저의 역할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게 맞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기면 그게 내일 일어나고 싶어요. 그래갖고 뭐 펀드 매니저를 AI가 대신할 거다. 다 사기죠.
왜요? 왜? AI가 우리 결혼할 때 사람 찾아줘요? 뭐 조건하고 이렇게 해주면 뭐. 조건을 찾을 수 있죠. 네네. 아, 저 사람 재산이 얼마인지, 그렇죠. 뭐, 저 사람이 뭐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거 보고 결혼할 수 있어요?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아니, 왜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단점이 얼마나 그렇지. 그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펀드 매니저 역할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주식을 고를 때 이 회사의 경영진은 어떤 사람들인가? 창업자의 투자 철학은 어떤 건가? 이 회사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 그걸 갖고 투자하는 거예요. 데이터로는 알 수 그렇죠. 없는 그러니까 건데. 애널리스트 직업은 많이 감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매출액이 10년 동안 어떻게 됐는가. 그럼 옛날에는 사람이 계산서 해갖고 하루 종일 걸리던 거를 한 5초면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그만큼 회사 분석하는 게 쉬워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 내가 10시간 쓰던 거를 1시간만 써도 내가 생산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애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옛날에 국영수에 매달리는 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바본 거죠. 옛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결국은 펀드 매니저가 되도록 아니야, 펀드 매니저가 이 세상에 난 모든 이제 건 제일 아니죠. 좋은 직업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남들이 안 맞아요. 하는, 네. 안 하는 분야가 가장 맞습니다. 그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가 금융이다. 네네. 금융은 다 알아야 돼요. 내가 의사가 되건 내가 변호사가 되건 더 하나 더 나가서 좀 더 전문적인 가지려고 그러면 펀드 매니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돈을 직업이다. 운영할 수 있고 네. 할 수 있는. 그렇죠. 워런 버핏이 이렇게 했어요. 워런 버핏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돈, 아빠 돈 받아갖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럼 저렇게 90살이 넘어도 저렇게 살 수 있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게 한 게 금융교육. 네. 근데 실천, 사교육비를 투자로 바꿔라. 네, 이 말씀은 정말 그냥 모두가 다 이 뼛속 깊이 박아놔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런 메시지가 그거 될것 두려워하지 같아요. 마라. 이제 우리가 약간 증시 쪽으로 이야기를 옮겨와서요. 요즘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이게 영 맛이 갔어요? 이 차이가 대체 뭐라고 보세요? 그 센티멘트가 있고요. 트렌드라 그럴까? 이제 ETF나 이런 인덱스형의 그런 패시브 전략이 그동안 전 세계를 휩쓸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몰리는 데만 몰리는 거예요. S&P 500. 네. 소외된 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그 중에 하나죠. 주식은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이 아니고 비싼 주식, 싼 주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굉장히 비싸죠. 저 사상 최고치를 예, 찍었으니까.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한국 주식은 굉장히 싸다. 싼 이유가 뭘까? 한국 주식 싸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 주식에 비싸게 하려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한국 주식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야 되고, 이렇게 연금 같은 데 한국 주식 투자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줄이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그렇게 개선이 안 아니죠. 되고 그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디스카운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영리한 사람은 한국 주식을 사는 거죠. 그래요? 그럼요. 나는 한국 주식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대표님은 미국 시장에도 계셨었고 국내 증시에도 계셨었잖아요. 각각에 봤을 때 우리는 무조건 이제 왠지 미국 주식이 더 우월해 이런 느낌을 예, 갖고 예, 있거든요. 왜냐면 한국 시장은 시장도 작고 뭔가 이렇게 장난치는 세력들이 장난치는 게 가능한 구조인데다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뭐 정치 뭐 이래서 뭔가 미국 주식이 조금 더 증시가 우월한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20년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전 세계 투자가들이. 미국 주식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네. 미국 주식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주식이 안 올라가. 그때 이머징 마켓 한국 주식은 막 1년에 막 50%도 올라가고. 성장하는 국가들은 그렇죠. 오르고. 중국 막 올라가고 난리 났었어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전부터 미국 주식이래.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인 생각이고요. 좋은 투자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골고루. 그럼요. 남이 하는데 따라가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투자 금융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를 놓고 그냥 과거 3년을 놓고 보면 미국 주식이지만 과거 20년을 보고 보면 또 이머징 마켓이고. 그래서 골고루 하는 거고 모든 게 일방적인 건 없다는 거죠. 한국 주식은 왜 안 올라갔을까? 그러면 거기서 기회가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질문이 똑같아 다. 미국 주식 올라가는데 한국 주식 안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인 거야. 그리고 길게 보면은 그렇고 또 이렇게 보면 그런 건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처해진 지금 이 그렇지. 시점에서만 1, 2년 평가를 갖고서는 하고. 막 1, 2년 갖고 난리를 피는 거죠. 그 좋은 예가 그런 거죠. 배터리 주식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사면 무슨 인생 망가진 네. 것처럼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뒷물 뒤에 그렇죠. 잡았다가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눈치 보기 게임이고 영어로 스페큘레이터라고 그러죠. 얄팍한 거죠. 예전에 사실 대표님께서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계속 사는 거다. 적립식으로 계속 모아만 가라. 뭐 이런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때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엔 다 수긍을 하지만 그건 제가 수긍을 못했던 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국내 주식을 기준으로 말을 했었는데 아니 대표님 10년 전에 포스코 샀었으면 이 사람 망했고요. 네네네. 조선주 샀었어도 이 사람 망했고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한국 주식 시장에는 안 맞아요. 제가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은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망한 거 많죠. 미국도 망한 거 엄청나게 많죠. 그럼요.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어요. 맞아요. 하루에 90%도 빠져요. 네. 그러면 미국 얘기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제대로 이 회사를 왜 샀느냐가 중요하지. 대부분 차트 보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따지지 말고 좋은 기업 좋은 기업에 사야죠. 망하지 않을 기업 그냥 계속 살아요. 그냥 그거인 거죠.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이 기업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사는데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안 사죠. TV 보고 차트 보고 사죠. 네. 그래놓고 나를 블레임해요. 당신 말 듣고 했다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이 회사를 사는 이유가 뭐냐. 이 회사 너무 가치를 봤을 때 너무 언더밸류 돼 있고 또 경영진도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또 가격도 비싼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변화가 왔을 때 이제 파는 거고 하나도 숙제를 안 해놓고 숙제 안 해놓은 걸 자기 잘못인데 남 탓하는 남 탓하고 시장을 시장 잘못하고 탓하고. 그다음에 제일 위험한 거는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은 아니야. 미국은 괜찮아. 이게 가장 위험하죠. PD님, 우리 대표님 동학운동에서 서학운동으로 옮겨오고 싶었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도 동서학. 동서운동 같이. 네, 동서학. 그치. 네, 그치. 네. 이게 동학운동인 것도 아니야. 그냥 미국에도 네, 따지지 동서, 말고 동서. 좋은 예. 기업 모아가자 하니까. 그쵸? 예. 생애 주기별로. 그러니까 어린이들, 그리고 이제 한참 경제활동을 하는 뭐 성인층. 노년층 부자가 되기 위한 전략들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년기가 됐다고 부자가 되지 말란 법은 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단계별로 혹시 부자가 될 수 있는 전략, 노하우를 첫 좀 번째는 말씀해 제일 주시면. 중요한 거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쓰는 돈을 다 끊어야 돼요. 네, 커피 마시지 말라는 거. 그런 식이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우선순위가 틀려요. 부자들은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투자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소비예요. 날 위해서 뭐 나에게 선물을 주겠어. 그게 이제 최악이죠. 내가 어렵게 번 돈을 커피 사 먹는 데 쓰는 건 너무 바보죠. 근데 그걸로 인한 행복을 느낀다면 그건 이제 속은 거지, 매스컴에. 그래요? 속은 거죠. 자기가 행복하지. 자꾸 소비하라고 그러거든. 떠나라. 여행을 여행 가라. 떠나서. 그게 이제 속는 거지. 여행을 떠나서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한 커피 게- 한 잔 행복할 그러니까 수 있고 행복하는데 이제 뒤에서부터 뒷걸 땡기지. 저 카드값 갚아야 되는데. 순간에 그렇죠. 그것만 이제 찾지 그러니까 마라. 계속 자극적인 거를 우리는 마케팅에 속고 있죠. 쌓이는 거는 카드빚,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망치는 거죠. 미국에서는요, 은행에서 그 수표가 와요.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와요. 그래서 이걸 그냥 써라. 너 이번에 휴가 갈 때 힘들지? 돈 없지? 이걸로 써. 나중에 갚아. 1년 동안 그냥 공짜, 이자 없어. 1년 후에 갚으면 돼. 그때부터는 이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자가 24%로 뛰어요. 1년 후에는. 거기에 대부분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이거 하나 먹어도 전혀 지장 없는 사람들이야 뭐 먹고 마실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정말 돈을 모아야 되고 이런 그렇죠. 사람들은 사회초년생들은 마시면 안 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회초년생 돈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투자죠. 먹고 싶은 거 아끼고 마시고 싶은 거 아끼고 그다음 자동차 사지 말아라 나는 처음에는. 그 자동차 들어가는 돈이 너무너무 아깝다. 그게 당신의 노후를 망칠 거다. 근데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내가 즐거움을 뺏는 것처럼 즐거움을 뺏는 게 아니에요. 투자의 즐거움이 훨씬 커요.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즐거움을 뺏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즐거움을 훨씬 더 크게 하기 위한 거죠. 생활의 그런 패턴들을 좀 바꿔라. 들어온 돈보다 더 많이 쓰면 안 된다. 그거는 뭐 당연한 대부분 건데. 그렇죠. 네. 더 많이 쓰죠. 그래요?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찢어버려라. 들어온 거 이상 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내 노후부터 준비해라. 그거죠. 월급이 10%가 되건 20%가 되건 나한테는 없는 돈이다. 60살 됐을 때 쓸 돈이다. 너무나 놀랍게도 이걸 지키는 사람이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저희가 원래 소비의 기쁨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뭐 그러니까 물욕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저도 돈을 잘 안 쓰는 편입니다. 그냥 모아요. 근데 제 친구도 비슷한 유형의 친구였는데 오늘 갑자기 오더니 애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하는 운동을 하고 자동차를 원래 작은 경차였던 아이가 외제차로 바꾸고 오고 그래서 너 로또 됐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는 바꿨대요 생각을. 그냥 난 지금 행복하기로 했다. 이게 맞는 건가? 그게 금융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렇죠. 그게 이제 많은 그 나라들에서 그거 퇴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한국은 저 욜로족이 그랬잖아요. 네네. 미국은 파이어라고 그러잖아요.
정반대예요. 지금 이렇게 쓸데없이 나가는 돈 쓰지 말고 은퇴 일찍 하고 싶다, 투자하고 싶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맞는 우리가 거예요. 비싼 차를 사서 카드로 긁고 해서 한 거를 즐거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걸 명세서를 봤을 그렇죠, 때 그 그렇죠, 고통 이걸 그렇죠, 생각하면 이게 그렇죠. 지금 행복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지. 행복이라는 의미가 뭔지, 파이낸셜 프리덤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는 어떤 그런 하나의 현상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그걸 작은 거에 딱 꽂혀서 에이 근데 무슨 그게 이러는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미리 포기를 해서 그래요. 나는 아무리 해도 나는 부자가 안 될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5년, 10년만 진짜 미쳤다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알게 돼요. 아, 내 돈이 모이고 있구나.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거기서 10%씩만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요. 충분히죠. 충분하죠. 근데 나이에 따라 틀리죠. 20대에 200만 원이면 충분해요. 뭐 40대. 예, 그럴 때부터는 진짜 정신 차려야 되죠. 차도 팔아야 되고 하는 거죠. 왜냐면 시간이 없거든요. 주식 비중이에요, 결국은. 20대 때는 100% 은행 넣는 거 아니고, 은행은 네. 아니고 아주 기본 생활비만 쓸 수 있는 정도. 30대면은 한 그래서 보통 주식 비중을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오래 사니까 100이 아니라 110, 120. 그러니까 20대면은 120에서 20 빼면 100이죠. 100%. 밥만 먹고 살아라. 그때는. 아니. 몰아듣고 있어, 지금. 극단적인 건데. 네. 내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월급쟁이다. 그러면 10%를 30만 원을 내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0%를 전부 주식형으로 넣으라 이거죠. 번 거를 100%를 다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이제 20대면은 시간이 많잖아요. 월급의 10%,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꾸준하게 주식형 ETF나 주식형 펀드에 집어넣고 연금저축펀드라는 계좌를 열어야 되고 그런 구체적인 건 필요하죠. 네. 100% 주식형으로 넣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씩 이제 채권 비중을 늘리는 거죠. 5%에서 10%. 예, 그런 거죠.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거 한마디 꼭 기억해라. 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장 바꿔야 된다. 하루라도 일찍 시작해라. 온 가족이 부자가 돼야 된다. 왜냐면 나만 부자 되면 안 되고요. 우리 자녀들도 부자가 돼야 되고 우리 배우자도 부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고 당장 시작하고 당장 계좌를 열어야 되고 투자의 즐거움을 깨달아야 된다. 그럼 부자 되기 싫어도 돼요. 농담 아니에요. 부자 되기 싫어도 됩니다. 저희 모두 꼭 부자가 됩시다. 대표님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웃TV 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TV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어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웃 누나의 이웃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